그래서 그걸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는, 이런 거는 이제 딥 워터 컬처라고 그러는데, 딥 워터 컬처라는 게 뭐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깊은 물에다가 기른다. 컬처가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욕통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물고기를 직접 키우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 수조는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뽀글뽀글하게 계속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용존 산소가 올라가니까 그냥 놔둔 상황에서는 용존 산소가 풍부하지 못하면 식물이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몇 가지 수생식물을 제외하고는 뿌리가 썩어서 죽는데, 이거는 용존 산소를 이빨에 계속 집어 넣어주니까 이게 잘 크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대규모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 스티로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뽕뽕 구멍 뚫어가지고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다음 거는. 자, 근데 아니, 제가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홍수 났다 깨끗하게 말려줬다. 이거는 들어왔다 나갔다. 이건 뭐냐, 여기다가 이 조그마한 황토 볼 같은 거, 황토 같은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구슬처럼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이 구슬처럼 구워놓은 게 굉장히 정겨우지 않고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고 들쭉날쭉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아까 그 미생물들이 그 표면적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가 싹 이렇게 바글바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조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물고기 키우는 탱크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으면 요만큼 차게 물을 이렇게 집어넣다가 요만큼 차면 자동으로 쏙 빠지게. 그리고 쏙 빠지면 자동으로 물이 또 계속 차게. 이렇게 간단한 기계 장치를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거는 흙처럼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기는 큰 작물도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게 작은 작물들 이외에는 뭐 수박이나 무슨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 꺼지니까 제대로 지탱을 못 하니까 안 되는데, 요거는 일반 논에서 아니 저 밭에서 농사 짓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재배해 보니까 밭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왜 이렇게 계속 요만큼까지 차면 자동으로 물이 쏙 빠지게 하고 다시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느냐. 자동으로 물이 쏙 빠지게 해서 이렇게 쏙 빠지면 이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는요, 밑에서 뽀글뽀글 하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물이 싹 쏟아질 때가 산소가 제일 많이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는 아까처럼 에어레이션 해주는 뽀글뽀글 하는 기계를 안 넣어도 자동으로 용존산소가 풍부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키우는 방식이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NFT라고 뉴트리언트 필름 테크놀로지,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합니다. 뉴트리언트라는 거는 영양분이고요. 필름은 얇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소가 들어있는 물을 굉장히 얇게 이렇게 흘려주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재배상이라고 아까 뭐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를 길쭉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늘어놓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기가 조금 높고 여기가 조금 낮고 여기가 조금 높고 여기가 조금 낮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뿌리가 절반은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 이렇게 잠겨있고 절반은 공기 중에 나와 있으니까 뿌리가 이거는 항상 호흡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용존산소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을 지금 적당하게 섞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어체 공생 방식인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여기서 강연할 때 제가 보험관찰에다가 분무재배하는 걸 강의를 했었는데, 분무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저 단위 면적당 이거 많이 심으니까 경작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이 물고기가 나온 배설물 이런 거를 파이프로 딱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분무기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뭐 신선한 건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뭐 30초씩 뿌려준다 할지, 20분에 뭐 1분씩 뿌려준다 할지, 이렇게 해서 뿌려줄 때는 뿌리가 이 수분하고 양분을 풍부하게 먹고, 그 간격 동안에는 공기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풍부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잘 크고 좋더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체 공생을 하는 사람들이 분무재배하고 결합해서 하고 있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지 않은 거지만 몇 군데서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니까 요게 굉장히 생산성도 좋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소위 그 딥워터 컬처 방식이랄지, 또는 이렇게 홍수났다가 이렇게 빠지는 방식, 아니면 파이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 여기다가 요거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겸용해서 효율적으로 키우면, 특히 이 방법은 우리가 물만 펌핑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2층, 3층으로 농사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통상 어체 공생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몇 배 정도 생산이 되느냐, 뭐 미국에 한 50만 가구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통계 잡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몇 배 정도가 생산이 되나 보니까 평균 잡아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7배 정도 되는데, 많이 생산하는 데는 30배까지도 생산하는 데가 있고요. 적게 생산하더라도 한 5배 정도는 생산하고 있더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가 농사 짓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비료값, 물값, 뭐 이런 거는, 여기는 보세요. 비료 하나도 안 쓰죠. 농약 하나도 안 써요. 왜 그러냐? 아까 물고기하고 식물하고, 여기 이제 수조가 뭐 어딘가에 있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물고기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부산물을 여기다가 키워서 여기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수조에다가 넣는 100% 순환하는 방식인데, 물도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얘네한테 주는 사료가 100% 이 식물한테 다 가고, 이 사료 남는 거, 식물이 배설한 거, 이런 거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생물학적으로 정화시켜준다. 그래서 바이오 필터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이 죽으면, 만약에 이걸 해놨는데 미생물이 죽으면 식물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이 살아있으면 물고기를 빼도 식물이 한 일주일 동안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생물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미생물이 살아있는 한 물고기는 놔두고 식물을 전부 다 빼도 물고기가 한 일주일 정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미생물이 하루아침에 잘못돼가지고 확 죽었다. 그러면 이거 둘 다 하루아침에 하루도 못 버티고 죽는 거야. 근데 미생물을 죽이는 게 뭐겠어요? 비료하고 농약이에요. 비료하고 농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생물이 살아있고, 그러면 물고기도 식물도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산물은 누가 인증 안 해줘도, 누구한테 인증 안 받아도 이거는 100% 유기농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이런 거를
유기농 기준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비하인드라는 게 본래 뭔가 이렇게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저희 비하인드 오가닉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아마 전 세계의 이 식량을 공급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아직 많지는 않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진천에 카이스트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100원, 200원인지 건수 이제 번등을 많이 받아서 시험 생산, 상업용 생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다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거를 상당히 대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대규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